진짜 문제는 너무 많은 꿈을 쫓는다는 거예요. 꿈에 대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현기준입니다. 여러분, 꿈 또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많은 집중력과 추진력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꿈은 손이 닿지 않는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왜 꿈이라고 규정할까요? 물론 꿈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치도록 열정적인 사람들만이 꿈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저녁에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주말에는 외출하는 안정된 삶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꿈을 위해 애쓰지 않죠. 또는 애쓰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꿈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남들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너무 많은 꿈을 쫓는다는 거예요. 꿈에 대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의지와 좋은 습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회를 무한히 공급받을 수 있는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요? 꿈을 이루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꿈은 실현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시도하고 도전해야 되죠. 우리는 한 분야에 전적으로 집중할 때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꿈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는 지혜롭게 미치는 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높은 목표를 설정하라. 나는 현금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현실적이 되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듣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작은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선수 메시는 마라도나를 보면서 위대한 축구선수로서의 꿈을 키웠습니다. 지금 마라도나는 세상에 없지만 메시는 마라도나를 넘는 업적을 세웠고 심지어 그 업적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심리학 전문 커뮤니티인 포지티브 사이콜로지에 따르면 높은 목표 설정은 동기부여, 자존감, 자신감, 자율성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논문의 연구자인 로크와 레썸 그리고 매튜스의 연구에 의해 이 주장은 뒷받침되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설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3%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분야에 한 가지만 집중하라. 일, 건강, 취미, 인간관계 등 삶을 여러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해보세요. 각 영역마다 하나의 목표만 설정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목표를 추가할 때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공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다른 목표를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금 당장 최우선순위가 아닌 작업은 나중에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토믹 헤빗,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말합니다. 한 가지에 전적으로 집중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책에 따르면 여러 가지 습관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시도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보다 성공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유럽 사회 심리학 저널에서는 주장합니다. 이 그래프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연구에서 말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연습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많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의 패턴이 쉬워진다는 것이죠. 결국 새로운 습관은 평범한 일상이 되고 그 과정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이를 자동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성은 단계별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성이란 반복과 연습으로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그래프는 아침 식사 후 10분 동안 산책하는 습관 형성에 걸리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습관 형성의 자동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일이 지나자 습관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는 보여주죠. 60일이 지나면 완벽한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즉 자동화되는 것이죠. 세 번째, 적응력을 키워라입니다. 찰스 다윈은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정도, 가장 똑똑한 정도 아닌 가장 잘 받아들이는 종이다 라고 말이죠. 다윈의 진화론은 현대 생물학에 기반이 된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생존하고 번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이나 지능만이 아니라 적응력이 생존에 결정적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막연함을 통제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 중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이 필요할까요? 그 대신 여행을 다니고 사색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데 투자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버리셔야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작은 실패를 수집하라. 구독자 180만 명의 신사임당 채널을 운영한 주원규 작가님은 자신의 저서 슈퍼노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낮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여러 번 시도해 성공 확률을 높인다 라고 말이죠. 인류의 삶을 바꾼 전구를 개발한 토머스 에디슨도 무려 1093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돕는 발명은 극히 몇 가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22년 여름에 지식창업가를 위한 오프라인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지금은 오프라인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시장 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실패로 인해 제 일상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무실을 정리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프라인에 있던 요소들을 온라인으로 모조리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시장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죠.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느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이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걸 하지 않아야 할까? 결론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최악을 피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죠. 내 비즈니스에 있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서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역량에 모든 힘을 쏟고 있죠. 고정비와 외부 통제 요소가 줄어드니 그로 인해 축적된 에너지가 성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의 사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높은 목표를 설정하라. 두 번째, 한 분야에 한 가지에 집중하라. 세 번째, 적응력을 키워라. 네 번째, 막연함을 통제하라. 다섯 번째, 작은 실패를 수집하라 입니다. 꿈을 쫓을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다른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국 꿈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위해 진정으로 일하고 싶으신가요? 그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모든 길을 단호하게 거부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되었거나 기억에 남는 부분은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이 미래다 현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